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의 더맨더머 스타일 김남국이 터졌으며 김남국이 열어버린 충격 판도라의 상자, 이재명 최대 악재로.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의 인사청탁 문자가 세간의 화제다. 대통령실은 엄중 경고했다는데 사실은 지난 5월 이재명이 취임 직후 김남국을 비서관으로 임명할 때 그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재명이는 남국이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챙기는 애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인사청탁 문자는 판도라의 상자를 그가 열어버렸다. 김남국이가 열어버린 충격적인 판도라의 상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악의 악재가 될 것이다. 세간에서는 부적절한 인사청탁과 김현지 비서관의 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인사청탁 문자 파동은 그보다 훨씬 다층적인 이슈를 제기한다. 그 충격적인 판도라의 상자는 5층 또는 6층으로 구성된다. 판도라의 상자 1층은 우선 김남국의 업무와 인사의 상관관계가 문제가 된다. 김남국의 직함은 비서실장 직속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은 자동차 산업과는 관련이 없다. 대개 중앙부처나 산하기관장 인사는 부처 차관과 정책실 담당 비서관이 협의해 3배수 정도를 인사수석실에 추천한다. 이 명단을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하게 되는데 때로는 먼저 검증하고 추천하기도 한다. 인사 담당이 아닌 김남국이 자기 분야도 아닌 분야의 인사에 관해 인사 담당도 아닌 김현지 비서관에게 부탁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당연히 부당 청탁 행위이며 형사법상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최악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필수 요소를 갖춘 것이다. 충격적인 판도라의 상자 2층에서 김남국의 공인으로서의 위험성이 드러난다. 김남국은 3년 전에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핸드폰으로 코인을 거래하다가 핸드폰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찍혀 적발된 인물이다. 도피 행각을 벌이는 소동 끝에 지난해 국회의원 공천도 못 받았다. 이번에 김남국이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기억력이 치매 수준이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인사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핸드폰 화면을 노출했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이 역시도 앞으로 이재명에게 악재로 계속해서 확장이 될 것이다. 판도라 상자 3층에서는 작은 일도 잘 챙기는 일 잘하는 이재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을 비서관에 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새로운 의문이 제기된다. 김남국에게 인사청탁을 한 문진석 위원의 언급대로 김남국이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중앙대 패밀리라서였을까? 상황에 따라서는 당시 김남국이 수억 대의 코인을 사들인 시드머니는 어디서 온 것일까 하는 의문을 재소환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재명의 실세 비서관 김현지를 김남국이 재소환을 한 것이다. 충격적인 판도라의 상자 4층에서는 여권이 그토록 깊이 갈무리하고 싶던 김현지 비서관 스캔들이 다시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권으로 소환이 되었다. 인사청탁 문자를 받은 김남국이 보낸 문자 답신이다.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인데 추천할게요. 우선 전직 위원인 김남국이 김현지 비서관을 누나라 호칭한 것이다. 김현지 비서관이 대통령실의 마쿠 실세임을 김남국이 확인한 셈이 되었다. 여권은 김현지 비서관이 실세 권력임을 꼭꼭 숨기고 싶었다. 오죽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긴급체포 등의 이슈를 만들어 가면서 국정감사 기간 내내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 했을까? 어쩌면 한미 정상회담 실패를 숨기기보다 더 신경 쓰는 듯 보였다. 그렇게 해서 김현지가 사라졌나 싶었는데 이재명이가 비서관으로 임명한 김남국 때문에 김현지가 또 소환이 되어 앞으로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낼 예정이며 이 또한 이재명에게는 최악의 악재가 터진 것이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야권은 김남국과 민주당, 이 김현지 또 이재명을 연결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이며 결국 김남국이 열어버린 판도라 상자에 김현지가 있었음을 이재명의 신복임을 다시 한번 그가 해낸 것이다. 판도라 상자 5층부터는 여권으로서는 더 당혹스러운 대목이다. 인사 청탁자인 문진석 위원은 남구가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할 때 변호인도 했고 자동차 산업협회 회장 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라고 했다. 문진석 위원은 내세운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중앙대 출신이라는 것이다. 중앙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출마할 때 대변인 경력보다 앞설 정도로 중요한 경력이다. 이재명, 문진석 위원, 김남국 모두 중앙대 출신이다. 특정 대학 출신이 국정 운영을 반쯤 사유화하고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김남국이가 해낸 중앙대 라인, 이재명에게는 결정적인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 판도라 상자의 6층과 7층에서는 보다 미묘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어지는 문진석 위원의 문자, 남국이 너도 알고 있는 홍성범이야.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그래 봐. 문진석 위원이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하는 현실이 판도라의 상자 6층이라면 김남국이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충격적인 판도라의 상자 7층이다. 판도라의 상자 6층과 7층에 대해서는 약간의 배경 설명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한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80일밖에 안 된 현 시점에서 일부 여권 중진 정치인들이 차기 대선을 노린
포석을 구체화했다는 분석이 돌고 있다. 또한 정청래 대표계와 친 이재명계의 물밑 권력 투쟁이 심각해지고 있고, 이 정청래와 이재명과의 싸움은 앞으로 더 확산될 수밖에 없다. 그 갈등이 최근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으로 표면화됐다는 것이다. 왜 문진석이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하고 김남국이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수 없는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문진석 위원은 이재명과 같은 중앙대 출신이고 강훈식 실장은 정청래 대표와 건국대 동문이다. 그래서 문진석 위원이 강훈식 실장을 불편해 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왜 강훈식 실장은 역시 중앙대 출신인 김남국 비서관의 청탁은 거부할 수 없는가? 왜 김남국 비서관은 강훈 실장 직할로 배속돼 있을까? 그것도 변호사라는 본인 주특기와는 별 관계가 없는 디지털 소통 타이틀로, 그것은 이재명의 중앙대 후배로 신임이 두터운 김남국이 건국대 출신인 강훈식 실장의 감시역으로 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강훈식 실장이 김남국의 부탁은 거절할 수 없다고 문진석 위원이 기대했던 것은 아닐까. 이래저래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김남국이 열어버린 충격적인 판도라 상자의 핵심, 그 악재는 전부 다 이재명이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악재라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고.